엘리엇 파동 이론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시장의 숨겨진 리듬을 해독하는 바로 이 이론에 대해 아주 쉽고 재미있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파도의 리듬하고요, 우리가 매일 보는 주식시장 차트 사이에 뭔가 공통점이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좀 뜬금없죠? 근데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겉보기에는 완전 뒤죽박죽 혼돈 그 자체인 것 같은 금융시장에도 사실은 숨겨진 질서, 그러니까 어떤 리듬이 있다는 거죠. 오늘 바로 그 리듬을 해독하는 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리듬은 사실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어요. 저 멀리 거대한 은하의 나선 모양, 또 이 앵무족의 곱대리의 아름다운 패턴, 심지어 나뭇가지가 뻗어나가는 모양까지도요. 이 모든 것들 안에 사이클, 즉 반복되는 리듬이 숨어있다는 겁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이렇게 우주 만물을 지배하는 자연의 법칙이 과연 인간의 탐욕과 공포가 막 뒤엉켜 있는 저 정신없는 금융시장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이 혼돈처럼 보이는 곳에 정말로 어떤 질서가 숨어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거의 평생을 바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그때는 1930년대 랄프 넬슨 엘리엇이라는 회계사가 있었어요. 이분은 시장이 그냥 사람들의 감정이 막 섞여서 무작위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 굳게 믿었죠. 그래서 무려 75년치의 주가 데이터를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정말 엄청나죠? 그리고 마침내 발견해내요. 인간의 다른 활동들처럼 시장에도 예측 가능한 패턴이 있다는 사실을요. 마치 시장이 자기만의 언어로 계속 말을 걸고 있었는데 엘리엇이 드디어 그 문법을 알아챈 것과 같았어요. 그리고 그의 발견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이 5-3 파동의 법칙입니다. 원리는 아주 간단한데 정말 강력해요. 뭐냐면 시장이 주된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5개의 파동으로 앞으로 나아가고요. 이걸 충격 파동이라고 해요. 그리고 잠깐 쉬어갈 때, 즉 조정을 받을 때는 A, B, C 3개의 파동으로 되돌아온다는 겁니다. 이걸 조정 파동이라고 하고요. 시장의 그 복잡한 오르내림이 결국에는 이 5-3, 이 기본 패턴의 반복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가 정말 소름 돋는 부분이에요. 시장이 프랙탈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혹시 러시아 인형 아시죠? 큰 인형 열면 그 안에 똑같이 생긴 작은 인형이 있고 또 열면 더 작은 인형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시장이 딱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의 거대한 파동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확대하면 그 안에도 똑같은 5-3 모양의 작은 파동들이 고스란히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패턴은요, 수십 년짜리 거대한 차트든 지금 막 보고 있는 1분짜리 단타 차트든 시간과 상관없이 똑같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정말 놀랍죠? 자, 그런데 이런 패턴이 있다고 해도 이건 1번 파동이야, 아니야 저게 1번 파동이야,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하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엘리엇이 딱 정해줬습니다. 이 3가지만은 절대로 어기면 안 된다 하는 3가지 절대 법칙을 만든 거죠. 일종의 게임의 규칙 같은 거예요. 자, 첫 번째 법칙, 2번 파동의 한계입니다. 이건 아주 간단해요. 2번 조정 파동은 절대로 1번 파동이 시작했던 지점, 그 맨 처음 출발점보다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생각해보세요. 이제 막 상승 추세가 시작됐는데 바로 다음 조정에서 그 시작점마저 깨고 내려간다. 그건 애초에 상승할 힘이 없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새로운 추세의 시작으로 볼 수 없다는 거죠. 아주 상식적이죠? 두 번째 법칙은 중첩의 법칙인데요. 이것도 중요해요. 4번 파동의 저점이 1번 파동의 고점과 겹치면, 즉 4번 파동이 1번 파동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규칙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추세가 정말 강하고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매수하려는 힘이 워낙 강해서 조정이 나와도 예전 고점 근처까지 밀리기도 전에 자, 다시 가자 하고 끌어올리는 거죠. 아주 강력한 상승 추세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법칙, 3번 파동의 길이에 대한 겁니다. 이건 한마디로 3번 파동은 절대 꼴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상승하는 1, 3, 5번 파동 중에서 3번 파동이 가장 짧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3번 파동이야말로 이 상승 추세의 심장이거든요. 이때가 바로 소문이 퍼지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와, 이거 진짜 오른다 하면서 시장에 뛰어드는 가장 강력하고 폭발적인 구간입니다. 그래서 보통 3번 파동이 제일 길고 힘이 넘치죠. 만약에 여러분이 파동을 세고 있는데 3번이 제일 짧다? 그럼 뭔가 잘못 세고 있는 겁니다. 자, 이론은 알겠는데 그래서 이게 진짜 통할까요? 한번 역사상 최악의 혼돈으로 불리는 순간, 바로 1929년 대공황 시절로 가보겠습니다. 과연 거기에도 이 패턴이 숨어 있었을까요? 지금 보시는 이 차트가 바로 그 유명한 1929년 대폭락 당시의 모습입니다. 어떠세요? 그냥 보기만 해도 아찔하죠? 이건 뭐 그야말로 통제불능의 공포가 만들어낸 완전한 혼돈 그 자체처럼 보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냥 재앙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엘리엇 파동이라는 렌즈를 딱 씌워서 다시 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이 혼돈의 차트 위에 거대한 삼각형 패턴을 겹쳐볼게요. 자, 어떠세요? 놀랍게도 질서가 보이기 시작하죠. 1929년의 대폭락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터진 사건이 아니라 무려 13년 동안이나 진행되어 온 거대한 삼각형 조정 파동의 마지막 부분이었다는 게 드러나는 겁니다. 예측 불가능한 혼돈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구조의 일부였다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패턴이 주식시장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왼쪽은 당시 주식시장 차트고 오른쪽은 같은 기간 동안의 미국 특허 출원 건수, 즉 인간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보이시나요? 두 차트가 거의 똑같은 리듬의 5-3 파동 패턴을 그리고 있죠. 이건 시장의 움직임이 단순히 돈의 흐름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회적 분위기, 그 낙관과 비관의 거대한 리듬과 함께 움직인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자, 그럼 이런 과거의 이야기를 넘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엘리엇 파동 이론을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걸 미래를 맞추는 수정구슬 같은 예언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그보다는 가능성을 탐색하게 해주는 아주 강력한 지도에 가까워요.
엘리엇 파동 이론은 미래는 무조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딱 정해주지 않아요. 그 대신 지금 우리가 시장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어디쯤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현재 위치를 알면 앞으로 어떤 경로로 흘러갈 확률이 가장 높은지 여러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잖아요. 마치 항해사가 해류를 읽고 가장 안전하고 빠른 항로를 계획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볼까요? 엘리엇 파동 원리가 우리에게 주는 건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뒤죽박죽인 가격 움직임 속에서 명확한 귀조를 볼 수 있게 해주고요. 둘째, 지금 우리가 시장의 큰 그림에서 어디쯤 와 있는지 맥락을 파악하게 해줍니다. 셋째, 앞으로 벌어질 일들 중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가 뭔지 가늠해 볼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은 왠지 오를 것 같아 같은 감정이 아니라 논리적인 틀에 근거해서 자신감을 갖고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죠. 물론 이 파동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분석하는 사람의 주관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 이 점은 이 이론을 쓸 때 항상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창시자인 엘리엇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주식시장은 인간이 만든 가장 위대한 창조물 중 하나다. 따라서 우주를 지배하는 것과 동일한 수학적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결국 그가 하고 싶었던 말은 시장의 리듬이 곧 자연의 리듬이라는 거겠죠. 만약 시장이 정말로 자신만의 리듬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가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